그 원고를 쭉 읽는다기보다 원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좀 보완하는, 왜냐면 이걸 가기 전에 월요일 오전에 이렇게 겨우 마무리해가지고 보냈는데 미처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할 얘기, 예를 들어 정 안 되고 각 주에라도 더 썼어야 되는 얘기 같은 거 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이 네 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서론으로는 우리나라 어떤 문헌학이랄까 고전학이라고 할까 그런 거의 성격에 의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 세 가지 한계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적 정보나,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는 정보나 문제인데, 정보나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교감 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더 넓은 고전을 어떻게 고문을 어떻게 정리할까, 중국에서는 고적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적 정리 전반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감과 효점, 이제 교감에 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좀 세부적인 얘기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원화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다 그럴까, 이런 것을 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몇 시까지죠? 40분까지. 사실 한중일도는 월남까지 포함하면 한자 문명권이 있지만 이 한문학 위상이라든지 문헌학 이런 것이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어떤 문헌학적인 실증적인 측면이 좀 약한 게 아닐까, 전통적으로. 먼저 주체적인 한계라고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고전의 연구라든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전통적으로 한국 고전 자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주석한 것이 좀 미약한 게 아닐까. 중국은 사실은 공사자 자체 전반적으로 자기 문헌이 되니까 충실하게 얘기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고상이라든지 이런 연구, 일본의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에도 시대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고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게 정리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랄까 처절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대단히 좀 그게 좀 부실한 게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보편 지향이 강하고 이론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황제 내경은 많이 연구했는데 상한문은 덜 연구했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증성의 한계인데, 어떤 고증적 실증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청나라 때 들어와서 고증학이 발달하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 중국의 문헌학 때, 청나라 때 또는 청말 민국 이 전통 시대가 연계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학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편하게 한문을 공부하면 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면 한학, 물론 큰 의미에서 중국학이라는 한학이라는 말을 쓰지만 한학과 송학의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학적인 철학적인 입장과 고전학적인 입장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용법이 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19세기 이때 청나라 고증학이 일본에 수용이 되면서 교토대학은 고증학적인 풍조, 그다음에 동경대학은 송학적인 풍조, 이런 중국 철학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그렇고, 세 번째는 제도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실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걸 뒷받침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는 근대 대학, 현대 대학이라는 거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일제 시대에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식민지 통치의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그 교육의 담당 주체가 전통 학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좀 제대로, 그리고 그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우리가 지닌 한계점인데, 보완을 하자면, 그러면 옛날 그렇게 좀
우리 조사가 그렇게 형편없었던 거야 라고 좀 보고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중국의 고중앙 문화나 그 얘기를 했지만 그 본질적인 한계를 아주 큰 한계가 있어요. 중국의 문헌학에 있어서. 그 얘기는 제가 언제 그걸로 따로 발표해든지 해야 되는데 중국의 한학, 아까 청나라 고중학을 한학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사이에 이제 송학, 주작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너무 이렇게 무슨 고단 평론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은 또 고단 평론만 하고 그거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고 고단 평론을 하지 않은 질박한 한대한 근본에 더 가까운 것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랬을 때 거기서 맹점이 나타나는 게 쉽게 말하면 송학에 대해서 문헌학적인 접근이 없어요. 중국이. 근데 재미있는 건 저는 한국의 주작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조선시대 성리학 말은 주작 성리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실내용은 심학도 있고 문헌학도 있고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냐면 주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자에 대한 주자 관련된 연구를 한국만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순하게 이론적인 쟁점만이 아니라 문헌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어류의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뛰어난데 문제는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는 수준을 지금 유지하거나 복고한 게 아니에요. 저는 조선 후기의 주작 연구한 수준 정도로 인문학 또는 고전은 우리 고전이든 이 정도 한다면 상당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그 정도 어떤 이렇게 진지함, 치열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서양 고전을 그 정도로 접한 한국 고전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사실 더 보완해서 논의해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오늘 사실은 제가 6월 달쯤에 아마 의뢰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건강이 괜찮았는데 7, 8, 9시 정말 힘들어서 9월 달에 제가 대상포진이 생겼을 정도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디지털 기술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나 관련된 내용을 많이 좀 보자 했는데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면피를 하지 책임을 떼어나려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해제예요. 해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제목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게 뭐지? 정보나와 디지털 기술이더라고. 그래서 야 디지털 기술과 정보나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지만 이건 뒤니까 돌리자. 그래서 정보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또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실제로 한 분들이 얘기가 보니까 많은데 거기 좀 미루고 그런 게 해외 동향 같은 걸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저렇게 발표는 요리조리 피했는데 질문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 우리 안재원 박사 아주 힘든 질문을 2개를 탁 날려가지고 그거는 일단 토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통 문화학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모적 정리, 교점. 사실 교점은 교감과 정보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은 것을 단행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하는 거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적 정리와 정보나라고 하는 거. 정보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단 편의상 작업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엄밀한 학술적 이론적 기치에 의해서 원전을 정리하고 강홍해서 연구나 번역에 필요한 저본을 확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작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정리 가공 정리하는 거 중국에서 고적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적 정리까지는 얘기하기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고적 정리라고 또 학구로까지도 말을 하는데 되게 영역을 보면 황영련이라고 하는 분의 그 고적 정리 개론이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보시면 페이지가 우리 지금 30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본의 선택, 영인, 교감, 지빌, 그다음에 표점, 주석, 금역, 그다음에 색임, 서발, 그다음에 부록 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는 또 6가지로 교감, 표점, 주석, 수벽, 지빌, 그다음 초찬이, 편찬이죠. 그다음에 되게 그 관석하라고 하는 분이 또 얘기한 거 있고요. 오늘 저 고전번역원에서 나와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주석에 나온 거로 보면 고전번역원에서 고전적 정리 이론 총서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지금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번역원의 책임 방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경우 대단히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쭉 관찰한 결과 뭐냐면 한국의 한국 문화적 전반적인 상황의 특징이 뭐냐면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해요. 워커홀릭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늘 반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고적정리 이 얘기를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 자기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반을 또 인프라를 붙여 생태계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거기 이론적인 베이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론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능하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 번역원 같은 데서 우리 고전 정리에 관해서 어떤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근데 지금 저희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해외 이론, 예를 들어서 중국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일본의 그 사례, 그다음에 저는 서양의 고전학 이런 것들도 이론서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적인 고전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동서고금의 모든 성과를 충실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런 첨단의 것을 계속 결합을 해서 현장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런 큰 비전하고 계획을 제시하는 거 이게 없으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아마 한국만큼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순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이 대단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얘기를 상당히 좀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한 얘기는 앞으로 더 추가 더 하겠습니다. 허일민이라고 하는 분이 고적정리 성례라고 하는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한데 8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인, 교감 표점, 점교라고 하는 거, 주석, 금역, 지빌, 색인, 편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적 숫자와 디지털화를 얘기를 했고요.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점이라든지 교감, 주석, 금역, 지빌, 색인, 영인에 대한 성례라고 하는 건 법례를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례를 만들고 그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용어 수로라든지 세칙 같은 걸 제시를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반드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수정본이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해 소개를 못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례 풀이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사실 못 만든 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근데 고전 번역원에서 매뉴얼 같은 걸 꽤 만들었는데 법례는 일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분의 설명을 그래도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영인이라고 하는 것도 영인의 2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핵심만 얘기하면 원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편의성을 중시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본대로 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적은데 중국의 경우는 옛날 중요한 것은 원본 실물 그대로 실물성을 그대로 재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왜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 실물을 접할 수 있느냐 하는데 영인에 있어서 중요한 일부 영인은 정말 실물 그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점교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주석에서 주석의 문제에도 계속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일본의 정보나 관련해서 한국학중앙연구에서 사실 제가 오늘 지금 한문학과 정보나라는 관점으로 축약을 해서 얘기했는데 한국학과 정보나라고 한다면 할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보완이 된다면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에서 간단하게 할 거냐, 상세하게 할 거냐, 집주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한국에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표출 양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저는 그다음에 번역 문제, 그다음에 지빌 문제 이런 것도 한국에서도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색인 이런 것 같은 것들 색인은 요새 우리 검색을 하면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검색과 색인은 다릅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편찬 작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디지털화 이건 얘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여기서 얘기가 더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년화 문제입니다. 편년화 이렇게 자료를 편년으로 다시 바꾸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있는 우리 김현 교수하고 이전에 논문집을 읽은 적 있어요. 논문 임성교육을 연구한 적인데 그때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 내용 자체를 주제가 동일하게 결론이 동일하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한 저자나 작가의 사상이라든지 작품을 시간순으로 추적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분명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게 취약하지 않느냐. 되게 한국에서는 개인 연구 다 됐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연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인 연구라고 하는 건 사상 누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돼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40분까지인가요? 네. 교감과 정보나 문제는 여기 상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교감 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감을 진행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본 문체라든지 언어적 특징인데 한국 고전하고 관련해서 실은 중국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 근대 한어라고 하는 주자오리에서 쓰인 그런 언어의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그 교감의 네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대교, 여러 가지 판본들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본격, 본문 안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본문, 그 다음에 이 파견, 앞에 어떤 책을 인용했는가, 어떻게 인용됐는가, 동시대 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교, 물증이 없는데 심증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건대 우리가 타교라고 이런 데 대단히 취약합니다. 대교도 그렇고 그런데 표점 문제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편의상 다양한 방식으로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점은 중국 게 아닙니다. 표점은 서양의 문장 구어가 중국에 들어와서 저기 된 거예요. 용어만 바뀌 그런 거지 서양의 문장 구어입니다. 그리고 표점은 중국 게 아니라 이거 국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국가별로 거기 감안하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지. 그 다음에 편토하고 대응된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냥 뭐냐면 그냥 그 띄어쓰기랄까 그 단구죠. 구별로 끊는 거, 구두, 구점과 그 쉼표, 마침표 구별하는 거, 세세한 표점 하는 거 이런 것을 편리하게 작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화에서는 그냥 단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디지털 기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고전 정리의 디지털 기술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 37페이지에 보시면 좀 일반론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책들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앞에 2007년에 나온 책을 소개한 거는 거의 최초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제가 목차를 상세히 여기 각주를 목차를 상세히 소개한 거는 좀 전문 하시는 분은 목차만 보면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목차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17페이지에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떤 건 상상히 저기 한 것은 물론 불량의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목차를 공유함으로써 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사실은 안희사범대학에서 나온 총소리가 있거든요. 하나는 문화전적 계산 어쩌고저쩌고해서 농업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2011년, 12년에 나온 청소가 있고 그것이 거의 또 같은 성격인데 또 이름이 약간 다르고 약간 보완이 돼서 2013년도에 주로 나온 그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상세히 보시면 되게 이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면 농업하고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박사학위 논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하냐면 현재까지 기계적인 처리 방식은 기술적인 전문서, 일종의 투식이 정리된 것이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승정원 일기라든지 실록관 이런 거는 훨씬 수월할 겁니다. 문집 이런 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편찬이라든지 주석, 교감, 표점, 이러한 거, 심지어 번역까지 지금 사실은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보나 해가지고 지금 번역도 다루고 있고요. 되게 우리 교감에 집중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고적 정리 전반의 프로세스 자체가 다 이게 디지털 기술하고 연결돼서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최대한 기술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한국에 맞춰서 이걸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뜻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기 된 거 디지털 인문학 발표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초기 작업은 디지털의 초기 작업은 그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검색하고 그러는데 뭐 다 따로따로 검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지금 뭐 메타 검색이 가능한지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디지털 인문학에서 여기 전문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구태를 안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LOD 같은 거 링크가 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로 그것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걸 애초서부터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러면서 서로 데이터와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뒷부분에 좀 한 건데 그게 조금 잘 미처 내용은 전개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2분이 초과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